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신반이 야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화의 아버지는 왕을 모셨던 서준석 의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독살되어 조정에서는 왕을 모셨던 모든 의원과 의녀를 참영시키기로 했답니다. 그리하여 서 의원은 어린 야화와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가 신분을 숨기고 신반이의 삶을 살았던 거죠. 서 의원은 야화와 산을 다니며 약초와 독초에 대해 알려주니 야화는 서 의원이 알려주는 모든 것을 습득을 했으며 그를 읽을 줄 알고 나서부터는 야화의 의술에 대한 습득은 더 빨라졌죠. 그런 야화를 보며 서 의원은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화는 성장하여 17세가 되는 해 서 의원은 지병으로 죽게 되었답니다. 야화는 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고을 박의원의 도움으로 궐로 들어갔죠. 궐에서도 야화의 실력은 모두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하여 야화는 왕을 모시는 강령전 내인녀가 되었으며 왕을 가까이에 모시게 되었던 거죠. 처음으로 왕의 침소에 들었을 때 이상한 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향은 무슨 향인지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왕한테 좋은 것은 아니었답니다. 왕의 용안을 보니 건강 상태는 심각하게 보였죠. 그리하여 왕의 침소를 둘러보았는데 왕의 침전 옆 향로에서 향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화는 상선과 눈이 마주쳤죠. 상선의 눈빛은 차가웠으며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눈빛으로 보였습니다. 야화는 고개를 숙이고 왕에 대한 처방을 들었죠. 야화는 처방 내용을 들으며 의문이 생겼답니다. 처방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전하의 피부가 검은 것과 입술이 파란 것은 만성피로 말고도 무언가 더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야화는 지금 왕의 침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궐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갑자기 사냥을 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원들은 왕의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못 가게 하였답니다. 헌데 왕은 다른 날과 다르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때 전하, 좌상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왕인 내가 사냥터 가는 것도 좌상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한다는 말이더냐? 야화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조정의 실세, 세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군림했던 좌상박현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좌상이 왕의 침전에 들어왔답니다. 전하, 사냥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사냥터에 다녀오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문제없다. 그럼 다녀오셔야지요. 사냥터를 다듬고 사냥감을 놓으라 하겠습니다. 왕과 상선 그리고 김의원 모두 좌상을 보며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허나 내금의장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다 보니 야화는 기분이 싸늘한 느낌을 받았죠. 7일 후 내금의장이 앞에서 깃발을 휘날리며 앞장을 섰고 그 뒤로 왕이 귀한 말을 타고 앞장을 서니 도승지와 백관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갔답니다. 헌데 도승지와 상선이 서로 눈으로 이야기하며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야화의 눈에는 그 두 사람의 미소는 왕을 조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사냥터는 야화가 살았던 초가집에서 가까운 곳이었던 거죠. 야화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금의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금의장을 볼 때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불편했죠. 헌데 내금의장이 야화한테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야화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금의장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기가 눌려 괜히 쪼그라지는 듯 하였답니다. 의녀님, 혹시 상처에 바를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야화는 내금의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눈치도 없이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모습하고 다르게 따뜻하고 포근했으니까요.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내금의장은 야화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화는 내금의장을 올려다보았는데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허나 주변에 보는 이들이 많아 말을 아끼는 듯 하였답니다. 그 후 야화는 내금의장이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거죠. 사냥은 시작이 되었고 사냥터에 삽살개를 풀어놓으니 숨어있던 장기들이 푸드득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왕은 그 틈을 타 활을 쏘았죠. 명중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열광을 하였습니다. 항상 우울하게 있던 왕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여 야화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헌데 내금의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죠.
야화는 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곳은 산세가 험난하여 사냥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답니다. 헌데 신하들은 왕을 그곳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오랜만에 마음껏 사냥을 하니 너무 좋았던지 앞에 달리는 고라니를 잡겠다고 앞만 보고 갔죠. 야화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의원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의원님, 이동하시기 힘이 드신다면 제가 먼저 전하를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하여 야화는 준비한 상비약을 가지고 뒤를 쫓아갔답니다. 저 멀리에서 왕은 고라니한테 활을 겨누고 있고 내금이장은 반대쪽에 활을 겨누고 있었죠. 야화는 내금이장이 활을 겨누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좌상과 무사 한 명이 왕한테 활을 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내금이장도 활을 쏘았답니다. 내금이장이 쏜 활은 왕한테 날아오는 활을 맞췄고 다행히 왕은 무사할 수 있었죠. 다만 그 활은 내금이장 팔을 스쳐갔답니다. 내금이장은 활을 맞은 자신보다는 왕의 안위에 신경을 썼죠. 전하 위험합니다. 어서 자리를 피하시지요. 내금이장은 왕을 밀착 호위를 하며 급하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야화는 그동안 내금이장을 의심한 것이 미안했으며 야화는 왕의 안전보다 내금이장의 팔이 더 걱정이 되었죠. 내금이장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몸이 살짝 휘청하는 것을 야화는 보았습니다. 내금이장은 왕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전하 먼저 출발하시지요. 저는 남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왕도 위험에 노출이 된 것을 알기에 잔뜩 겁을 먹은 듯 말하였습니다. 그래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야화는 안전한 곳을 찾아 내금이장의 상처를 보았죠. 내금이장의 웃옷을 벗기고 팔에 난 상처를 보니 활이 관통은 하지 않았지만 상처가 깊었답니다. 야화는 다급하게 지혈을 하고 상처를 보았습니다. 헌데 상처 부위가 검게 변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야화의 손은 점점 빨라졌고 약을 꺼내 듬뿍 발라주고는 면천으로 감았죠. 그때 독입니다. 우선 이동하시지요. 뭐요? 독이요? 네, 만약 활이 몸에 박혔다면 내금이장님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허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야화는 내금이장이 정신이 있을 때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화의 집으로 데리고 갔죠. 야화의 집은 나무 숲 속에 완전 가려져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야화는 우거진 나무들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집의 작은 마당도 풀과 작은 나무들로 수북하였지만 방 안은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답니다. 야화는 내금이장을 마루에 앉히고 입에 손을 넣어 음식물을 토하게 하였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 눕히기 전 물을 충분하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내금이장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눈이 스르륵 감길 때에 야화의 고운 얼굴과 말소리가 들렸답니다. 내금이장님을 꼭 살리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셔야 합니다. 내금이장은 의식을 잃었으며 야화는 맥을 짚어보고 서둘러 부엌으로 갔죠. 야화는 부엌 구석에 있는 모든 땔감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피워 방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금이장의 옷을 빨리 벗기고 혀를 여는 침을 놓아야만 했답니다. 허나 내금이장의 몸은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야화는 커다란 팔을 잡고 겨우겨우 팔을 뺐죠. 그렇게 웃옷을 벗기니 커다란 근육 사이사이로 땀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야화도 방안이 더웠기에 온몸에 땀이 흐르고 저고리도 땀에 젖어 살빛이 보였죠. 허나 그 다음이 더 난관이었던 거죠. 몸은 왜 이리 무거운지 다리는 왜 이리 긴지 야화는 마음이 급했기에 몸짓이 큰 내금이장이 야속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라 서둘러 엉덩이를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 돌리고 겨우 겉바지를 벗겼죠. 아랫도리는 속바지만 남겼지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야화는 정신을 차리고 침통을 열고 독소를 빼기 위해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하였답니다. 야화는 중간중간 맥을 짚어 확인을 하였지만 맥은 약하게 뛰고 회복할 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화는 시간이 흐른 뒤 침을 빼고 이불을 덮어주었답니다. 내금이장은 독으로 인해 얼굴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야화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독초를 연구하며 해독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먹이고 효능이 있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발 효능이 있기를 바라며 조금씩 수저로 먹였는데 옆으로 새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양도 많지 않아 흐르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야화는 어쩔 수 없이 입에 해독제를 물고 내금이장 입을 벌려 야화의 입으로 조금씩 넣어주었죠. 다행히 내금이장은 조금씩 해독제를 받아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행한 것은 내금이장은 일반인보다는 체력과 정신력이 강하므로 야화는 그것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허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하는 내금이장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리하여 내금이장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야화의 손으로 내금이장의 고통이 떨림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화도 온 신경을 내금이장한테 쏟아내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내금이장의 손을 꼭 잡고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죠. 이제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야화는 자신이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던지 깜짝 놀라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맥을 짚어보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내금이장의 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야화는 여러 번 땀을 빼고 침을 놓고 며칠을 반복을 하니 내금이장의 얼굴은 편안해졌답니다. 야화는 내금이장의 맥을 짚어보고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 긴장이 풀려 잠이 쏟아졌던 거죠. 그리하여 내금이장 옆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잠시 후 내금이장은 살며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니 야화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금이장은 자신을 살려준 야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픈 와중에 눈을 뜨면 야화는 열심히 침을 놓고 있었으며 자다 눈을 뜨면 맥을 짚어보고 있었고 그리고 자다 눈을 뜨면 자신의 손을 앙증맞은 작은 두 손으로 잡고는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금이장은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얼마 만에 느껴보는 건지 몰랐던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답니다. 내금이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야화를 자신의 이불 속으로 옮겼습니다. 야화는 이불의 촉감이 좋았던지 이불 한 부분을 뭉쳐 꼭 끌어안고 잤죠. 내금이장은 그런 야화가 어여뻐 미소가 저절로 나왔답니다. 내금이장은 밖으로 나와 급한 것도 해결을 하고 나니 몸이 날아갈 듯 편해졌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깊은 숲속에 초가집이 있는 것이 의아했죠. 하지만 얼마 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인지 복수 이런 것 생각도 하지 말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금이장은 잠깐의 생각을 털어내듯이 머리를 흔들고 쓴 웃음을 짓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화도 언제 일어났는지 내금이장이 방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일어나 방구석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금이장은 그런 야화를 보고는 말하였죠. 며칠을 한 방에서 지내놓고 무엇이 두려운 것이요? 내금이장님 남이 들으면 오해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이요? 내금이장님을 치료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이 아닙니까? 내금이장은 야화를 쳐다보며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왠지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보여 말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게 들렸습니까? 내금이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천천히 야화한테 다가갔죠. 야화는 방이 좁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벽에 딱 붙어 안절부절하며 서 있었답니다. 내금이장은 망설임도 없이 야화를 자신의 품에 가뒀습니다. 그리고는 야환왕자 고맙소. 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겠소. 야화는 내금이장의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리송하여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답니다. 내금이장은 급하게 옷을 입고는 궐에 들어갈 차비를 하고 있었죠. 아직 무리이십니다. 오래 자리를 비워 전화가 위험합니다. 그리하여 야화는 함께 가자며 짐을 챙겨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사내들의 말이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살촉을 맞았으니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곳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거라. 네. 내금이장은 야화를 품에 끼고 사내들의 발자국 소리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3명 정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내금이장은 야화한테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나무로 우거진 울타리를 넘어 나갔죠. 내금이장은 조용히 나무 뒤에 숨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검객을 입을 틀어막고 죽인 후 그 자리에 조용히 눕혔답니다. 내금이장은 그렇게 2명도 마저 죽였습니다. 그 3사람 중 1명은 사냥터에서 좌상과 함께 왕한테 활을 쏜 사람이었던 거죠. 야화는 걱정을 하며 숨을 죽이고 내금이장을 기다렸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무로 우거진 울타리로 넘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내금이장이 야화를 찾았습니다. 야환왕자.
이제 가십시다. 야화는 안도의 숨을 쉬고 방에서 나왔답니다. 야화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내금이장은 그런 야화의 눈을 보니 안쓰럽고 애틋하여 심장의 울림이 찡하게 전해왔습니다. 내가 걱정이 되어 울고 있었던 거요? 야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외로웠는데 자신이 내금이장을 알게 모르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킨 것 같아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죠.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고 있겠소. 둘은 그렇게 산을 내려오는데 내금이장이 갑자기 물어보았습니다. 야환왕자 그날 숲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좌상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좌상은 그 옛날 왕을 독살하였지요. 참말입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이 좌상이 벌린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이라면 저는 전하를 모시던 서의원의 딸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낳고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휴직을 하시고 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하가 독살이 되었다며 그 관련된 모든 의원들을 죽인다고 하여 아버지와 저는 겨우 도망쳐 산속 초가집에서 숨어 지냈답니다. 내금이장은 놀라는 표정으로 야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좌상이 죽였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한편 왕은 믿고 있던 내금이장마저 며칠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오지를 않으니 좌상한테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아침수라도 물리고 침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 끼익 소리가 나고 왕은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내금이장과 왕만 아는 비밀의 문소리였답니다. 왕은 아버지도 독으로 죽고 자신도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헌데 왕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금이장이었던 거죠. 왕은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내금이장은 시간이 없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야화를 바로 소개하는 서찰을 보여드렸죠. 야화는 내금이장이 자신을 소개하는 서찰을 보여주는 사이 왕의 처소 위에 있는 향을 버리고 심신을 편안하게 하여 잠을 잘 잘 수 있는 향으로 바꿨답니다. 야환왕자는 앞으로 전하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야환은 서준석 의원의 딸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탕약은 절대 드시면 아니 됩니다. 그동안 전하께서 불멸증으로 머리가 아프셨던 것은 향로에 있는 향 때문이라 하옵니다. 지금 이 향은 심신을 안정시켜 머리를 맑게 하는 향이므로 앞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야화는 왕의 진맥을 본 후 둘은 비밀의 문으로 다시 나갔죠. 내금이장은 비밀의 통로를 나가며 야화한테 벽을 가리키며 보라 하였습니다. 야화는 작은 구멍 속을 바라보니 왕의 처소 안을 다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야화는 너무 신기해하며 한바구음을 지었죠. 내금이장은 그런 야화의 새로운 표정과 몸짓을 볼 때마다 매 순간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내금이장은 야화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했답니다. 다름 아닌 내금이장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내금이장은 야화가 지낼 방을 안내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안성댁에게 말을 하라고 전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통해 대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내금이장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안성댁이었던 거죠. 내금이장은 잘못 걸렸다는 표정을 하고는 뒤를 돌며 방긋 웃었습니다. 도련님, 저 방은 지가 알기로는 엄청 의미 있는 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가 생각하는 그거 맞는감요? 안성댁 그게 무슨 소린가? 안성댁 야환왕자는 나를 살려준 은인이라네. 그럼은 이번에 며칠 동안 집에 못 온 것이 저번처럼 죽을 뻔한 거였구먼요. 아이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집에서 만난 것 먹고 뜨스한 방바닥에 누워 편하게 자고 있었구먼요. 어떤 놈이 우리 도련님을 죽이려고 했남요? 지가 퍼뜩 가서 죽이고 올란께 지 말리지 마셔요. 안성댁 내가 혼내주고 왔으니 걱정하지 말게나. 우리 도련님 장하시구먼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살려주고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 같지요? 근데 절대로다가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구먼요. 그러니 동정심은 개나 줘버리고 단숨에 끝내야 도련님이 살 수 있다라는 것만 명심하셔요. 안성댁은 앉으나 서나 내금이장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내금이장이 강령전으로 들어가니 상선은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선은 왕한테 내금이장이 왔다고 고했답니다. 내금이장은 조용히 왕과 독대를 하며
사냥터에서 좌상을 본 것과 야화로 인해 살 수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야화는 왕에게 올릴 탕약을 만들려면 약탕기와 약재 그리고 화로 등등이 필요했죠. 그리하여 안성댁을 찾았습니다. 헌데 안성댁은 엄청 바빠 보였답니다. 안성댁은 조만간 내금이장이 혼인을 할 것 같다며 웃고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금이장님이 조만간 혼례식을 한다고? 야화는 내금이장이 장가를 간다고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이상했답니다. 아씨 뭐가 필요하신감요? 탕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빌려줄 수 있는가? 웜에 아씨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하신다요? 이 집에 있는 것 다 아씨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디. 그런가? 고맙네. 그러고 방에 더 필요한 것은 없는감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필요한 것은 없는 듯하네. 그지요. 우리 도련님께서 그 방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꾸몄는지 몰라요. 내금이장님이 직접 꾸민 방이라고. 그러지요. 좀만 더 있어봐요. 응,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 게 있구먼요. 안성댁은 야화한테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뭐가 그리 좋은지 살랑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야화는 왕이 먹을 탕약을 만들고 비밀의 문으로 갔죠. 왕과 약조한 시간이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구멍으로 침소를 쳐다보았답니다. 왕의 침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상선이었죠. 상선이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다급해 보였답니다. 그러고는 몸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향로에 가루를 넣고 빠른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향로에 해로운 향을 넣은 것이 상선이었다니 저 늙은이 쭉정이 내시놈이 눈은 가재눈을 하고는 못생겨가지고 미운 짓만 하고 있었구나.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사람들은 초장의 싹을 싹둑 잘라내야 하는데 거란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가름이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왕과 내금이장이 들어왔답니다. 그리하여 야화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갔죠. 헌데 상선이 넣은 것은 일반 향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내금이장님 코와 입을 막으시지요. 이 향은 마시면 아니 됩니다. 야화는 향로를 들고 비밀의 문으로 뛰었답니다. 야화는 뛰며 생각했죠. 이제 전하를 서서히 독에 중독시켜 자연사로 보이게 죽일 생각이었구나. 야화는 자세한 것은 내금이장을 통해 말씀드린다고 하고는 탕약을 드리고 머리에 막힌 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전하, 지금 놓은 침은 둔탁했던 머리를 맑게 해주며 눈 또한 맑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몸속의 독소를 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운동을 하시어 땀을 흘리시고 반신욕을 하시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야화는 급하게 비밀의 문을 통해 나갔답니다. 내금이장은 야화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은 꼭 집에 들어가리라 마음먹었죠. 늦은 저녁이 되어 내금이장은 집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야화 방에 가봐도 야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안성댁을 찾았죠. 도련님 오셨어라? 야환왕자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씨 방에 없어라? 없느니라. 웜에 아씨도 참말로 밖에 다녀오시더니 지금까지 창고에 계시나 본디요. 내금이장은 급하게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문을 열어보니 창고라기보다는 약방에 온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야화가 무언가를 만드는지 얼굴에 앞가리개를 하고 문소리도 못 듣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금이장은 야화 옆에 와 있었습니다. 야화는 옆에 내금이장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뒤로 몸을 돌렸는데 내금이장 가슴에 얼굴을 콕 박았죠. 야화는 내금이장을 올려다보니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야화는 그런 내금이장을 보니 화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혼인을 하실 분이 다른 여인하고 이렇게 가깝게 서 있어도 되는 것인가? 야화는 살짝 옆으로 빠져나왔죠. 내금이장은 새초롬하게 보이는 야화의 얼굴도 어여뻐 보였습니다. 야화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하였답니다. 향로에 있는 향은 독초향이었습니다. 제가 상선이 향로에 넣는 것을 보았지요. 그 독향은 서서히 중독을 시켜 자연사로 의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향입니다. 내금이장님 언제까지 그자들의 악행을 보고 있을 건가요? 내금이장은 야화가 많이 화가 나 있어 보였습니다. 야환왕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좌상을 잡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헌데 좌상이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야비하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점잖하게 대응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요. 우리도 야비해지면 됩니다. 그리하여 야화의 생각을 내금이장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야환왕자,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까? 내일은요? 모레는요? 오늘도 전하는 생명에 위협을 당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으로 위협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금이장님도 죽을 뻔하였습니다. 언제쯤이면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야화는 내금이장이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왔답니다. 내금이장은 우는 야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야화는 자신을 안아주는 내금이장의 품이 좋았죠. 허나 혼인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매번 자신한테 여지를 주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야화는 내금이장을 밀치며 말을 하였답니다. 내금이장님,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까? 혼인하실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금이장은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멍하니 야화를 바라보았죠. 야환왕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내는 방이 손수 꾸미셨고 안성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조만간 내금이장님이 혼례식 할 거라 하더이다. 내금이장은 이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죠. 맞습니다. 앞으로 제 부인이 될 사람을 위해 제가 직접 꾸몄지요. 야환왕자는 그 방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제 마음에 들어서 무엇하겠습니까? 부인 되실 분이 마음에 들어야지요. 아무튼 혼인하실 분도 있으면서 저를 자꾸 앉지 마시지요. 저와 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내금이장은 질투하는 여인의 모습도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던 거죠. 내금이장은 좀 더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야화를 번쩍 안고는 말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맞추면 내려주겠습니다. 야화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제가 재미있으십니까? 왜 자꾸 놀리시는 겁니까?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을 보는 야화를 보니 더 이상 장난을 치면 아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행동을 하면 알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혼인할 생각도 없이 어찌 여인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내금이장은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는 표정을 하는 야화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탐스러운 야화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죠. 야화는 그제야 이해를 한 듯 내금이장의 목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달콤한 입맞춤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안성댁이 문을 벌컥 열며 말을 하였습니다. 어찌 창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들 나오지를 않는감요? 이렇게 말하며 창고 안을 보니 내금이장이 야화를 번쩍 안고 입을 요래조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성댁은 처음으로 여인의 눈을 뜬 도련님을 팍팍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했으니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리하여 창고 밖으로 나오며 말을 했답니다. 요즘 밤이 아주 길던디요. 진지 드시고 방에서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만 남기고 안성댁은 창고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박력이 넘치시네. 역시 내가 잘 키웠단께. 어디 보자. 저녁에 반주로. 남정네한테 좋은 이것이 좋겠구먼. 안성댁은 야화가 쓰는 방에 저녁 밥상을 넣어주고 반주로 사내한테 좋은 걸로 한 병씩 밀어 넣어주었죠. 내금이장과 야화는 방에 들어가 밥을 먹는데 목이 자꾸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안성댁이 준 술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셨답니다. 헌데 네 잔째 들어가니 내금이장의 몸이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술이 아닌 듯 하였습니다. 아랫도리가 주체를 못하고 요동을 치고 야화를 보니 더 아름답게 보였고 고개를 돌리면 더 보고 싶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야화는 술을 처음으로 마셨기에 술이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줄은 몰랐죠. 야화는 내금이장한테 가까이 와서는 방긋방긋 웃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어라, 여기는 어디요? 잘생긴 당신은 누구시여? 내금이장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야화의 술주정에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았답니다. 당신 서방 될 사람입니다. 진짜? 네, 서방님, 너무 잘생긴 것 아닙니까? 서방님, 이리 와보시지요. 야화는 두 팔을 번쩍 벌리고 내금이장을 부르니 냉큼 몸을 던져 야화한테 가안겼죠. 내금이장은 술에 취하고 야화의 향기에 취하여 내금이장은 마음도 옷도 풀어 헤치고 야화를 안았답니다. 야화도 술에 취하고 잘생긴 서방에 취하고 천국과 현실을 오가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구를 흔들어 놓고 서로 꼭 안고 잤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내금이장은 야화가 알려준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 왕과 논의를 했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왕은 그동안 아프다는 이유로 조정 대신들과 다과를 나눈 적이 없어 당상관들을 불러 다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상관들의 표정은 흐뭇한 표정을 하는 당상관이 있는가 하면 뭐 씹은 얼굴을 하고는 억지로 온 듯한 표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왕은 그런 당상관들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왕은 준비된 차를 찻잔에 따르고 말하였답니다. 이 차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즐겨 드셨던 차입니다. 그동안 이 차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좋은 차를 마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나누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가 아주 귀한 것이니 당상관들이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좌상 먼저 짐이 따라 주겠소. 좌상은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좌상은 선대왕이 좋아하는 차에 독을 넣어 독살시켰기 때문이었답니다. 헌데 선대왕이 즐겨 드셨던 차라고 하니 그 차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를 지금 마실 수도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게 되었던 거죠. 몇 명의 당상관들도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좌상께서 드셔야 저희 차례가 오지 않겠습니까? 좌상의 속도 모르고 웃으며 좌상만 쳐다보았죠. 좌상은 차를 바라보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지 왕을 쳐다보았습니다. 좌상은 자신이 그동안 왕을 약하게만 본 것을 후회하고 있었죠. 왕은 큰 소리로 말하였답니다. 내금이장, 상선 김의원 데리고 오너라. 좌상, 짐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하오. 좌상의 집에서 아버지를 독살한 증거품과 함께한 증인들이 실토를 했으니 숨막히도록 끈질긴 인연은 오늘로 끝이 났어. 왕이 말이 끝나니 내금이장은 수하를 시켜 좌상을 끌고 갔답니다. 좌상은 끌려가며 말하였죠. 전하, 조선은 유학을 근본으로 하는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반상의 법도가 엄연한데 양반과 상민의 법도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리하여 선대왕도 백성을 위한 정책을 하셨기에 제가 그리 말렸거늘 결국 제 말을 듣지 않아 죽게 되었나이다. 왕은 좌상이 끌려가면서도 자신을 반성 못하니 그런 자를 그동안 두려워하며 꼼짝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답니다. 내금이장은 수하를 시켜 상선 그리고 김의원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각자 고신을 하며 자백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내금이장은 믿을 수 있는 수하들을 좌상집 근처에 준비를 시켜놓고 좌상이 궐에 가는 것을 확인 후 좌상의 집에 들어가 작은 먼지 하나 남김없이 탈탈 털어 증거를 찾도록 하였죠. 그리하여 좌상과 관련된 모든 조정 관료들을 잡아 같이 영모죄로 다스렸답니다. 한편 야화는 오늘 자신이 알려준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면 내금이장과 왕은 더 위험에 노출이 되므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야화는 점점 더 초조해졌답니다. 바로 그때 내금이장이 대문에서 야화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야화는 내금이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금이장과 야화는 서로를 품에 안고 벼락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를 숨막히게 보냈던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듯 한참을 안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조정은 왕을 중심으로 안정을 찾았으며 왕은 성군이 되어 백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금이장은 관직을 내려놓고 야화와 혼인을 하여 야화가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외조를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진나라 신선전의 동봉편에 나오는 행림춘만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동봉은 의원이었으며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완치된 사람들에게 마당에 살구나무를 심게 하였죠. 살구나무는 세월이 흘러 집 근처에 살구나무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살구가 익을 때면 돈 대신 살구와 쌀로 바꿔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봉은 모은 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그는 의술이 높은 정의로운 의사로 세상에 알려졌죠. 그로 인해 행림춘만은 의술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